이제 봐야 되는 게 누구야? 상평형 곡선이야. 뭐냐면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우리 물 생각해보자. 물의 MP가 몇 도예요? 100도. 녹는 거. 와, 우리 100도에서 녹아. 와, 무섭다. 그치? MP가 몇 도야? MP가 H2O야. 아닌가? 어느 점이 0도잖아. 그래, 그니까 녹는 점도 0도지, 이 집애야. 야, 진짜 맞지 내 말. 야, 어느 점이 뭐야? 어느 점이 뭐야? 리퀴드가 솔리드로 갈 때 온도잖아. 네. 그럼 솔리드가 리퀴드로 갈 때 온도도 0도지. 네. 오케이. 그지? 자, 얘 몇 도씨야? 0도씨예요. BP 몇 도씨지? 네. 100도. 야, 물은 되게 특이하다. 딱 0하고 100으로 딱 맞지, 그지? 그냥 정해진 거 아니야? 되게 신기하지, 그지? 어떻게 얘는 이게 딱 0이고 얘는 딱 100이야? 우리 섭씨 온도를 정의할 때 물이 얼 정도의 차가운 걸 0, 물이 끓을 정도의 뜨거운 걸 100, 그 다음에 여기를 100등분한 게 섭씨 온도야. 알겠죠? 그러면 MP 밑에서는 무슨 상태로 존재합니까? 솔리드로 존재하죠, 그죠? MP와 BP 사이선이요, 리퀴드로 존재하고요. 100도씨 이상에서는 가스로 존재하죠. 이거는 언제일 때야? 1 ATM일 때야. 대기압일 때야. 그러면 압력이 달라지면요, MPBP도 달라집니다.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늘 대기압에서만 살기 때문에 얘네들의 상태를 결정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누구만 떠올려? 온도만 떠올리는데 실제로는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동시에 받아요. 알겠어? 그래서 물질에 맞아? 상태를 갖다가 온도와 압력의 그래프로 나타낸 게 이제 저 상평형 그래프야. 편하게 얘기하면 여기 이제 뭐 0.9 ATM이면 이제 어떻게 됐어? MP가 여기고 BP가 여기고 뭐 이렇게 되겠지, 그지? 뭐 이런 거를 갖다가 다 라인으로 선으로 나타내는 거라고. 알겠어? 그게 바로 누구다? 상평형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상평형도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편하게 뭐라고 얘기하면 돼? 물질의 상태를 누구와? 온도와 압력으로 표시한 거다.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상평형도를 딱 2개만 그릴 거야. 니네도 여기 2개밖에 안 나와. 알겠어? 물하고 이산화탄소. 그런데 일단은 제일 먼저 누구부터 그려야 돼? 물의 상평형도를 그려봅시다. 자, 이쁘게 그립시다. 자, 그래프 누구랑 누구로 나타낸다? 온도 T, T가 누구야? 템퍼레이처, 온도. 그 다음에 P가 누구야? 프레셔, 압력이에요. 됐나요? 여기까지 됐죠? 편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 봐라. 압력이 낮아요. 그리고 온도가 더럽게 높아. 맞아? 그럼 이쪽은 무슨 상태일 가능성이 높겠니? 기체일 가능성이 높겠지. 맞아요? 한번 생각해보자. 온도가 더럽게 낮아요. 근데 압력은 높아. 압력이 높으면 애들은 따닥따닥 붙게 되겠지, 그지? 맞아. 온도는 낮은데. 분자 운동은 활발하지 않은데 압력이 커. 그럼 애들 따닥따닥 붙겠네. 그럼 이쪽이 무슨 상태가 되겠어? 솔리드가 되겠지, 그지? 맞아. 그리고 이 가운데가 이제 어정쩡한 애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리퀴드가 될 거야. 그치? 그걸 갖다가 3개의 곡선으로 나타냅니다. 알겠어요? 먼저 곡선을 먼저 그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 다시 한번 적어보자. 그래, 이쁘게 여기다가는 대충 그렸으니까. 자, 여기가 무슨 가로도 못 써, 이제는. 자, 여기가 무슨 상태? 솔리드. 여기가 무슨 상태? 리퀴드. 여기가 무슨 상태? 가스예요. 알겠죠? 자, 제일 먼저 상평형도에서 그래프가 몇 개 나왔어요? 곡선이 3개 나왔어요. 첫 번째 곡선, 빨간색 곡선을 봅시다. 빨간색 곡선은 뭐지? 누구랑 누가 접해 있는 거야? 리퀴드와 가스가 접해져 있는 거지, 그지? 그 얘기는 이 곡선 라인상에 있는 애들은 리퀴드와 가스가
공존하고 있다는 뜻이야. 맞아요? 아, 이거보다 니네가 이해를 더 쉽게 해줄게. 자, 여기가 1atm이에요. 760mm의 HG예요. 됐어요? 그럼 여기가 1기압이지. 맞아? 1기압에서 여기 온도가 뭐가 되는 거야? MP가 되는 거죠. 그쵸? 솔리드에서 리퀴드로 넘어갈 때의 온도. 됐나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BP예요. 알겠어? 원래 이건 나중에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걸 먼저 설명하고 갈게. 왜? 자, 여기가 몇 도니? 0도씨에 0도씨. 그럼 우리 0도씨야. 0도씨 때는 얼음이 물로 바뀌죠.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는 무슨 상태야? 얼음물 상태지. 맞아? 그때는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올라가요? 아니죠.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얘들아, 열을 가하면 둘 중에 하나가 변해요. 온도가 변하든가 뭐가 변하든가 상태가 변하든가. 맞아? 그래서 얼음의 온도를 갖다가 막 가하면 얼음에다 열을 가하잖아. 온도가 막 올라가다가 0도씨가 되면 한 방에 뿅 액체로 다 바뀌어요? 아니지. 얼음물 상태가 존재한다고. 공존하는 상태가 존재한다고. 그러다가 다 물로 바뀌면 이제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치? 그럼 100도씨가 됐어. 100도씨가 되면 뿅 수증기로 다 바뀌어요? 아니야. 끓는 상태가 되고 그게 다 기체로 바뀌면 온도가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0도야, 0도. 그러면 요 라인 위는요, 솔리드와 리퀴드의 공존 구간이겠지, 그치? 공존하는 점이겠지, 그치? 맞아? 그 점들을 다 연결한 곡선이야. 알겠어? 그러면 여기는요, 빨간색은요, 리퀴드가 가스가 공존하고 있는 지금 끓는 상태인 거야, 그치? 몇 도? 물이면? 물의 1기압이면 몇 도? 100도. 맞아? 됐어요? 그래서 리퀴드하고 가스가 공존하면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그치? 이 곡선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불러? 아까 얘기했던 증기압력 곡선이요. 그렇잖아요. 761기압의 BP. 이 곡선이. 그치? 그리고 아까 우리 그림 그렸던 거 있지? 맞아? 액체가 있고 위에 가스가 해갖고 포화 상태, 동적 평형 상태. 맞아? 그때의 온도 압력을 갖다가 어떻게 된 거야? 쭉 라인으로 연결하면 곡선이 나오는데 걔를 갖다 우리는 증기압력 곡선이라고 얘기한다고. 알겠어?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도 어떻게 된 거야? 솔리드하고 리퀴드가 공존하는 똑같은 온도 압력 그런 상태가 존재하겠지, 그치? 맞아? 그때의 온도 압력을 갖다가 연결한 걸 갖다가 우리는 용융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용융곡선인데 여기는 이름 잠깐 봤더니 뭐야? 융해곡선. 그냥 용융곡선. 똑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용융곡선이라고 할게요. 알겠어? 세 번째 그래프. 여기야, 여기. 노란색. 얘는 뭐예요? 솔리드와 가스가 공존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를 갖다 우리는 뭐라 부른다? 승화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근데 그 곡선 세 개가 한 점에서 만나죠. 그렇죠? 맞아요? 요 점을 갖다가 이제부터 우리는 뭐라 부른다? 삼중점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어? 됐니? 그러면 삼중점에서는 어떻게 존재하는 거야? 기체와 액체와 고체가 다 존재하는 거야. 그쵸? 다시요. 용융곡선은 누구랑 같이 있는 거야? 솔리드와 리퀴드와 같이 있는 거야. 그치? 증기압력 곡선은 누구랑 같이 있는 거야? 리퀴드하고 가스하고 같이 있는 거야. 승화곡선은 누구랑 같이 있어? 솔리드하고 가스하고 같이 있어. 그게 다 만나는 점은 세 개 다 있겠지, 그치? 선생님, 기체, 액체, 고체가 다 있어요? 네. 우리 그런 거 본 적 있어, 없어? 없지. 얘가 온도가 대략 한 0.01도씨 정도 되고요. 얘 압력이 얼마냐면 4.6mm의 HG예요. 자, 1기압이 얼마라고요? 760이야. 맞아? 4.6이면 거의 진공에 가깝죠? 우리 그거 본 적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우리 3주 동안 못 보는 것 뿐이야. 알겠어? 우리 맨날 여기만 보는 거야, 여기만. 근데 만약 압력을 변화시키고 한다면 얘네들도 다 그래프가 바뀐다는 거야. 알겠어? 됐죠? 자, 요게 물의, 제목 안 적었다. 이게 누구야? 물의 상평형 곡선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알아야 될 것들을 싹 다 적어봅시다.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거 1번 뭘 알아야 되니? 당연히 누가 용융곡선이고 누가 증기압력 곡선이고 누가 승하곡선이라는 거 알아야 돼. 알겠어?
그리고 제일 중요하니까 하나 먼저 적을게요. 누구다? 삼중점. 됐어요? 삼중점은 어떤 점이다? 솔리드와 리퀴드와 가스가 뭐 하는 거야? 공존하는 온도와 압력이에요. 알겠어요? 됐죠? 그죠? 두 번째, 2번. 압력 변화에 따른 MP와 BP 변화를 먼저 알아둬야 돼. 됐니? 자, 앞에 보세요. 압력 변화에 따른 압력이 증가됩니다. 압력이 증가됩니다. 자, 압력이 증가됩니다. MP 증가돼요? 감소돼요? 압력이 증가돼요? MP 증가돼요? 감소돼요? 얘들아, 지금 이게 1ATM이지. 그러면 얘보다 낮은 거 하나 거봐, 이렇게. 맞아? 그래서 일로 가면 뭐야? 압력이 증가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원래는 MP가 어디였어? 여기였지. 여기였지. 맞아? 근데 압력이 증가되니까 MP가 올라갔어, 내려갔어? 내려갔습니다. 그치? 압력이 증가되면 MP는 내려갑니다. BP는요? 여기서 원래는 여기가 BP였지, 그치? 맞아? 여기가 BP잖아. 근데 이제는 어디가 됐어? 여기가 BP가 됐지, 그치? 그러면 BP는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됩니다. 됐나요? 이해 가요, 이거? 맞아? 다시요. 압력이 감소됩니다. 압력이 감소되면 위에 게 아래 거로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MP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올라가요, 내려가요? 얘가 지금 내려가는 거야, 그치? 내려가 버리면 MP는 오른쪽으로 가지, 그치? MP는 뭐가 됩니까? 증가됩니다. BP는요? 감소되죠, 왼쪽으로 가니까? 그치? 그래서 너네가 압력 변화에 따른 MP, BP 볼 줄 아셔야 되고, 니네 이제 나중에 뭘 배울 거냐면 용액 배울 거야. 용액에서의 증기압력, 내림 이런 것들 배우면서 여러 가지를 할 거야. 그때 상표형도 또 나와.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알겠어? 다음 3번입니다. 문제에서 잘 나온 거 누구야? 리퀴드 존재 구간입니다. 리퀴드로 존재하는 구간이야. 어디지? 지금 여기서는 0도씨와 100도씨 사이지. 1ATM에서는. 맞아요? 자, 압력이 증가됩니다. 압력이 증가되면요. 리퀴드 존재 구간은요. 넓어져요? 좁아져요? 온도 범위가? 압력이 증가되는 거야. 위로 가는 거야. 그치? 그러면 액체로 존재하는 온도 범위가 넓어져요? 좁아져요? 넓어지는 거지. 그치? 리퀴드 존재 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넓어집니다. 여기서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 온도 구간 얘기하는 거야. 온도 구간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다시요. 압력이 그만 반대로 낮아집니다. 압력이 반대로 낮아지면 리퀴드 존재 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겠지. 그치? 이해가요? 됐어요? 그래서 압력 변화에 따른 MPBP와 리퀴드 존재 구간 같은 거 잘 물어봐요. 알겠어?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다? 체크는 뭐지? 체크는 뭐지? 학교 선생님이 언급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를 갖다가 보시라고요. 뭐예요? 임계 온도와 그 다음에 누구야? 임계 압력이에요. 됐어요? 임계 온도는 뭐냐면요. 이 그래프가 여기 봐라. 여기 봐. 계속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얘가 그래프가 중간에 끊어집니다. 뭔 소리야? 왜 무서워? 자, 끊어집니다. 임계 온도란 건 뭐냐면요. 얘들아, 니네가 이거 한번 생각해봐.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어마어마하게, 그래, 매우 고온이야.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맞아? 그러면 압력을 갖다가 무한대를 해도 액화가 안 돼요. 알겠어? 온도가 너무 높잖아요. 맞아? 얘들아, 온도가 너무 높아. 그럼 분자 운동이 너무 활발하겠지. 그러면 압력으로 액체를 갖다가 만드는데 한계가 존재한다고. 알겠어? 그 온도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른다? 임계 온도라고 얘기해요. 알겠어? 임계라는 거는 영어로 이제 크리티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어떤 무언가를 갖다가 결정하는 그 온도. 알겠어? 어떤 현상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 온도. 그런 걸 임계 온도라고 그래요. 그 임계 압력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계 온도에서의 누구야? 압력이야. 그걸 갖다가 임계 압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임계 온도보다 높고 임계 압력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초임계 유체라고 얘기해. 알겠어? 그래갖고 걔는 액체의 성질도 띠고 기체의 성질도 띠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액체처럼 뭐 다른 물질도 잘 녹이고 하지만 기체처럼 더 잘 퍼지고 뭐 이런 성질이 있어요. 초임계 유체를 니네가 알 필요가 뭐 있어. 알겠어? 그래서 임계온도, 임계압력은 옛날에는 중요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잘 나오지 않을 거야. 알겠어? 그런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곡선상에 있는 점들은 다 같이 뭐다? 공존 기억하셔야 되고요. 알겠죠? MPBP 찾을 줄 아셔야 되고요. 알겠어요? 됐죠? 요게 바로 누구야? 물의 상평형이야. 내가 지금 되게 찜찜하거든. 되게 찜찜한 게 옛날에 내가 상평형 가르칠 때 번호가 9번까지 나왔거든. 근데 왜 번호가 4번까지만 나왔는지 모르겠어. 나중에 또 생각나면 적어줄게요. 알겠어? 아, 옛날에 내가 맨날 9번까지 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이 뒤에 몇 가지는 더 생각나는 게 있어. 뭐냐면 니네가 물의 밀도를 배우면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어. 그래서 여기서 그래. 아이, 적자. 5번. 다른 거에 비해서 물의 특징입니다. 누구냐면 용융곡선의 누구야? 기울기가 얘는 마이너스예요. 제가 특이한 거야. 알겠어? 물이 특이한 거야. 알겠어? 보통은 그래 여기다가 조그맣게 그릴까? 그래 조그맣게 그리자. 아씨 조금 짜증나는데 살짝 지울게요. 자, 매우 고온이면 이제 뭐가 된다? 액화가 된다 안 된다? 액화가 안 된다. 얘가 임계온도. 알겠어? 내가 이쪽에다 그래프를 좀 그릴게요. 자, 하나를 더 그린다 그랬지. 누구야? X축은 온도 T고 Y축은 누구야? 압력 P입니다. 알겠어? 누구 그릴 거야? CO2 그릴 거야. CO2. 알겠어? CO2의 상표형도를 그려보잖아.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미안합니다. 아니 나 이거 그냥 이렇게 해. 말로 해도 돼. 그치? 아이씨. 막상 하려니까 좀 되게 짜증나네. 미안해요. 얘가 CO2예요. 알겠어? 자, 얘가 무슨 곡선? 요인곡선. 얘가 무슨 곡선? 증기압력 곡선. 얘가 무슨 곡선? 승화곡선. 모이는 점이 얼마? 삼중점. 맞아? 근데 삼중점에서 얘 압력이 대략 5.1 atm이야. 그래서 우리 못 봐? 못 봐요. 알겠어? 그래서 얘는 1atm이 1로 거지지. 그치? 1atm이 라인이 1로 거진다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는 액체 CO2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가요? 근데 얘는요, 물은요, 1atm 라인이 위로 거지지, 그지? 맞아? 그래서 우리는 액체물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물이 승화되는 것도 보기 힘들다. 맞아? 1atm 라인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어? 됐지? 그래서 얘는 대부분의 애들은 용융곡선의 기울기가 뭐야? 플러스예요. 알겠어? 근데 물은 특이하게 용융곡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왜 마이너스인가요? 이거는 이 뒤에 물의 밀도를 배우면 설명이 가능해요. 알겠어? 밀도를 배우면 설명 가능합니다. 물의 밀도가 물이 되게 특이하거든요. 알겠어? 그래서 그건 그때 다시 한번 할게요. 알겠어? 그래서 용융곡선의 기울기도 다르다. 알겠어? 그 다음에 뭐 6번 이게 승화성. 승화성이 아까 얘기했던 1atm에서 승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물은 승화가 돼요 안 돼요? 1atm에서? 안 되죠. 1atm이 이 위로 거지니까 리퀴드 상태가 존재하는 거지. 승화는 뭐야? 솔리드가 바로 가스로 가고 가스가 바로 솔리드로 가는 거야. 그치? 이산화탄소는요 1atm이 3중점 미만이죠. 밑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승화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다시 가자. 얘는 압력이 증가됐어요. 압력이 증가되면요 MPBP 어떻게 변합니까? 압력이 증가되면 거봐. 니네가 하나 그 다음에 누구? 둘 이렇게 거봐요. 알겠어? 자, 압력이 증가됩니다. 위로 가는 거야. 그치? MP는 증가돼요 감소돼요? 증가되죠. BP는 증가돼요 감소돼요? 증가되죠. 그죠? 압력이 증가되면 그치? 맞아. 압력이 낮아지면요 MP 낮아지고요 BP 낮아지고 아 이따 뭐라 그랬니? 다시요. 맞죠. 다시.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딴 생각을 했어. 압력이 증가되면 MP 증가, BP 증가. 압력이 감소되면 MP 감소, BP 감소. 이게 노멀한 거야. 이게 노멀한 거지. 얘가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야, 얘가. 알겠어? 그래서 물이 용융곡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라는 거 중요하다고요. 왜 마이너스인데요? 그러면 물의 밀도하고 하고요. 승화성 얘기했고요. 그렇죠? 됐어요? 다음 CO2에서 리퀴드 존재 구간. 압력이 증가되면 리퀴드 존재 구간 넓어집니다. 맞아요? 압력이 낮아지면 리퀴드 존재 구간 낮아집니다. 이런 것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었어요. 7번. 이거 얼음. 자, 일상생활에서 내가 얼음 덩어리를 이렇게 갖다 놨어요. 테이블 양쪽에다가.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무거운 줄을 매달았어요. 맞아? 무거운 줄을 매달았어. 한 영하 2도, 3도 되는 거야. 녹아 안 녹아? 얼음 안 녹지? 다시요. 영하 2도에서 얼음이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아요. 근데 여기다 무거운 줄을 매달았지. 맞아? 그러면 여기 있는 고리가 빠져나옵니다. 얼음은 그대로 있고. 고리가 어떻게 빠져나오냐? 여기 부분 보이죠? 여기 부분. 맞아? 여기 부분은 압력이, 주변보다 압력이 높아나자. 압력이 높아나자. 높지. 추가 매달려 있으니까. 압력이 높아집니다. 압력이 높아져. 맞아? 녹는 점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지. 그럼 원래는 얘가 0도씨 돼야지 녹는다고. 근데 녹는 점이 내려가서 마이너스 막 4도씨에서 녹는다고 쳐봐. 여기가 현재가 마이너스 2도씨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4도씨에서 녹는다고 쳐봐. 그러면 마이너스 2도씨에서는 이미 녹아져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살짝 녹아. 맞아. 압력 가한 데가 녹아. 그럼 녹으니까 이 줄이 내려오겠지. 그럼 이 위에 부분은 이제 뭐가 돼? 압력이 사라졌지. 그럼 다시 얼어. 알겠어? 그럼 지금 이 줄이 닿는 부분이 또 압력이 세니까 밑에가 살짝 녹겠지. 그럼 줄은 내려와. 그 다음에 이 위는 다시 얼어. 계속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 줄이 빠져나오는 거야. 니네 스케이트장에서 얼음 스케이트 타봤지? 왜 잘 밀리는 거야? 마찰이 적어서? 물론 그것도 있지만 내가 스케이트 날 있잖아. 날은 뾰족하잖아. 그걸 갖다가 딛고 서 있으면 그 스케이트 날 밑에가 내 몸 때문에 압력을 많이 받지. 그럼 녹는 점이 낮아져서 내가 지금 디디고 있는 그 스케이트 날 바로 밑은 녹는 거야. 살짝 녹는 거야. 마찰이 작아서 잘 밀리는 거야. 맞죠? 그리고 밀고 지나가면 그 부분 다시 어떻게 돼? 얼어요. 압력이 사라졌으니까. 맞아? 이런 것도 설명이 가능하다. 알겠어? 그래서 원래는 막 여러 가지 다 하면 9번까지 있는 거야. 알겠어? 근데 선생님 4번까지만 있어서 저 인간 또 치매 왔나 몇 개밖에 설명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야. 알겠어? 그리고 나중에 설명할 것도 있고 하니까. 알겠어? 그래서 물과 CO2의 그래프를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다? 물과 CO2 그래프의 가장 큰 차이점. 용융곡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하나 더 알아주는 좋은 게 삼중점에서의 압력도 알아주세요. 쟤는 삼중점에서 압력이 거의 진공에 가깝다. 얘는 5.1기압이다. 가장 큰 차이가. 알겠어? 그래서 얘는 1기압이 아래 거진다. 얘는 1기압이 위에 거진다. 알겠어요? 됐죠? 오케이? 그리고 이 다음에 더 필요한 것들은 또 나오니까 알겠어? 그때 설명할게요. 알겠죠? 찍으세요.